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실전적으로 대비를 뭘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알려드릴 것 같은데요. 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와서 시험 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멘탈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고, 멘탈 나간 친구들이 아마 거의 한 3분의 1 넘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 늘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입시하는 학생, 입시 선수는 딱 자기 눈앞에 2주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이렇게 길게 보는 거는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어머니가 하시는 거고요. 선수인 학생은 딱 2주만 보는 겁니다. 2주 동안 내가 뭘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까?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평가 받아보고, 피드백 받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성적이나 원하는 방향들을 세팅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영상 찍고 있는 시점이 5월 이제 중간고사 끝난 바로 직후 시점이니까 지금 여러분 바로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1학기니까 뭐 1학년이건 2학년 마찬가지인데 3학년 조금 다르겠지만 1, 2학년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수행 대비하면 됩니다. 수행 대비하시면 돼요. 보통 학원들 같은 경우 가시더라도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기말고사 대비하는 학원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거의 한 달 정도 텀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으로 넣는 게 특강 같은 거 넣는 경우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내가 뭐 국어 관련돼서 뭐 문학이 약하다, 뭐 영어 어법이 약하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해당 특강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는 수시를 버리지 못한다.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종합전형 관련돼서 생기부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기만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 더더군다나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수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게 들어가면은 20%, 많이 들어가게 되면 40% 이상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게 점수 자체에도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종합전형에서는 생기부에 적히는 세특의 내용, 창체의 내용, 행특의 내용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적힐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즉 내가 성적을 잘 만드는 것과 함께 수업 태도, 수행에 들어가를 보고서, 발표, 토론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생기부를 써주시는 교과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한테 그런 역량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아마 그 6월 달 정도 가게 되면은 거의 웬만한 1차 수행이 끝나게 될 거예요. 웬만하면은 아마 5월 달 이내에 중간고사 지나고 나오는 수행들은 5월 달 안에 마무리가 될 거고 6월 달 넘어가게 되면 또 기말고사 대비를 할 거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7월 중순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많으면 열흘 정도 뒤에 마무리할 수 있는 수행 기간 줄 거거든요. 그 기간은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수행 대비를 하면 되고 지금은 그쵸?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한 2주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세팅할 수 있는 수행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학교 라인을 높게 잡아서 성적대 잘 받고 수행을 잘 준비를 해서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경희대학교 그 정도 라인에서 위아래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행에 대한 내용을 학교에서 나와 있는 수행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도 당연히 잘 해야겠지만 그거에 이어서 내가 개별적으로 또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해당 수행에 대한 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뭐 심화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행 자체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내 해당 전공, 진로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의 내용을 특히 뽑아가지고 내가 심화 보고서를 만들거나 같은 전공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랑 같이 팀을 만들어서 토론을 같이 해보거나 그런 주제를 정해가지고 발표를 해보거나 이제 그런 요소들을 학교에서 수행을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요소 내가 주장한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거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하면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러면 계획을 짧게 A4 한 장 정도, 한 페이지 정도로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제출을 하면서
세특 선생님한테, 과목 선생님한테 제출하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진로와 진학에 대한 내용을 좀 도움 될 수 있는 보고서나 발표나 토론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 있으니까 여쭤보면서 그 내용이 통과가 되면 그 내용으로 보고서나 발표나 토론을 하시면 아마 그 내용이 받아주셨다고 하면 생기부에 적어주실 거란 말이죠. 단 10자라도 적어주시게 되면 그건 굉장히 어때요? 일반적인 형태의 수행과 다르게 플러스가 되는 스페셜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세특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체, 특히 자율과 진로의 내용, 진로에 대한 내용 특히 700자로 양이 늘어나 있는데 700자짜리 쓸 때 학교에서 나와 있는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면 실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창의성이나 역량을 잘 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자유 같은 경우도 뭐 흔히 알겠지만은 뭐 반장, 부반장한 내용만 써줘가지고서는 별로 학생에 대한 그런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교가 제시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판단해봐서 내 진로 적성,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고민해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 경험상 보면 성적이 좀 잘 나온 친구들이 어필을 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성적이 조금 낮은 편이더라도 내가 3등급, 4등급, 물론 5, 6등급 학생들에 비하면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3등급, 4등급 내가 성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해당 과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진로 적성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선생님한테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성적이 조금 1, 2등급에 비해서는 낮지만 수업 시간에 태도가 너무 좋고 질문도 좋은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잘하고 밝고 그런 학생이라면 선생님께서 기회를 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요청을 드리고 컨펌이 나면 해도 된다고 승인이 나면 그 내용을 담임 선생님한테도 가져가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형태의 보고서나 과목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계교과 보고서나 그런 내용들을 작성할 건데 그 요소가 저의 진로 상황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나중에 진로활동란에 넣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안 넣어줄 수도 있죠. 그건 선생님 마음이니까. 하지만 내가 그걸 노력을 해서 트라이를 하는 거랑 하지 않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첫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배정해 준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 첫 번째 미스. 두 번째,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성적이 4등급이야. 4등급이니까 그냥 안 해주겠지. 미리 예단하고서 그런 생각은 있는데 놓쳐버렸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고 일단 받아만 주면 분명히 나한테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라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물론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쭉 2달 동안 계속 할 수도 있는데 그 케이스가 아니라 5월달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수행하는 거에 더해서 조금 노력을 더 투자해서 심화보고서나 발표나 토론에 대한 내용들을 의도를 가지고 기획해 줄 수 있다면 또 혼자 하기 어려우면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저희가 답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대학교 입시에 관해서는 분명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면 물어보고 혼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학교에서 수행이 나온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보고서나 발표 같은 건들은 반드시 사전에 내가 작업하기 전에 해당 교과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물어봐서 컨펌을 받고 진행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냈는데 선생님이 안 받아주면 끝나요. 거기서.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서 용수구하지 말고 먼저 결제를 득한 다음에 그리고 보고서나 발표나 토론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그 내용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생계부에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해당 교과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과 잘 상의해 보는 거. 그러니까 상의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 시간과 학교 생활에, 학급 생활에서 품행을 방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팁까지 드리면서 이번 시간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